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입니다. 네, 아유, 아침에 나오시기로 해놓고 전화 네, 네, 네. 연결했어요. 아니, 저도 노 변호사님 뵈러 네, 뵙고 출연하고 싶었는데. 싶었는데 사정이 네. 생겨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 다음에는, 예, 꼭 뵈러 갈게요.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자, 뭐 여기저기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비대위가 지금 활동을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부터 별로 비대위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대위가 앞으로 성공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쩌겠습니까? 예, 이게 2달짜리 비대위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제 무리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나 단 한 가지, 국민의힘만큼은, 국민의힘 수준만큼은 혁신하고 결정을 하는 2달짜리 비대위여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다 죽습니다. 국민의힘만큼은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참 부끄러운, 그죠. 어쩌다가 우리가 네. 국민의힘만도 못한 민주당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고루한 민주당이 되었는지,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안민석의 입에서 국민의힘이 부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네. 자, 적어도 2달 사이에 3가지는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세 보는데요. 가지요. 네. 네, 어떤 네. 거 있습니까? 이 첫째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컷오프 제도. 아, 컷오프 네, 제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요. 네. 지금 현재는 500명 정도 되는 이제 중앙위원이 예비 경선 컷오프를 결정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것을 당원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이제 주장이 있어요. 네. 예. 이게 이미 국민의힘이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구조화에서는 이 중앙대의원들이 나름대로 이 개파나 개부하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저 같은 사람 컷오프 잘릴 겁니다. 개파가 그래요? 없기 때문에요. 아, 네, 개파가 네. 없는 분은 잘려요? 예, 아이고, 그래서 왜 큰일 났네. 보는 분들이 왜 최고위원 아니나 저 전대 안 나가냐 그러는데 네네. 개파 없는 사람은 명함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대의원 특권 이거 폐지를 해야 됩니다. 대의원을 폐지해야 된다. 예, 예. 예, 지금 대의원 1명하고 권리당원 90명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등가치 구조거든요. 맞아요. 대의원 숫자보다 이 권리당원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이 표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대의원들은 대부분 다 이제 투표하고 그렇죠. 권리당원 투표율은 뭐 한 60% 정도거든요. 네네네. 자, 대의원은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이 다 임명을 합니다. 한 네. 60에서 뭐 많게는 한 7, 80명 되는데요. 네. 이 대의원들이 1대 90의 등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다를 때리지 않습니까? 대의원들한테. 네네. 그렇죠. 오다가 있다. 아. 그럼 그 대의원표, 60명 표가 네. 한 지역에 654죠. 5,000명 되는 권리당원 표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많이 확보한 후보가 선출되는 구조고요. 네. 이거 역시도 대의원 특권 이것을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이준석이가 됐죠. 당선된 당대표가 그런 됐죠. 이제 예, 예. 그런 이제 룰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됐고요. 네네. 또 마지막 굉장히 예민한 거지만은 이거 역시도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해 이미 이준석 당선할 때 그걸 도입을 한 거예요. 네네. 6개월 당비 6개월 해야지 권리당원 이제 투표권이 부여되는데 이것을 이제 1개월로 축소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당비. 예. 네. 이거 뭐 룰 바꾸는데 상당히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쨌거나 네네네. 우리의 눈높이 기준을 국민의힘 수준만큼 하자라고 네. 했을 때 지난해 딱 1년 전에 국민의힘이 도입한 이것을 왜 우리 민주당은 도입하지 못합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요 3가지 이것을 비대위가 이것은 뭐 활동 기간 2달짜리냐 뭐 6개월짜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비대위의 의지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결정을 내릴지 그걸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부끄럽지만 국민의힘 수준만큼은 결정을 하자.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 결단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한 겁니다. 당 대표도 젊은 개혁적인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 대선에서도 이겼고 지선에서도 이겼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국힘은 이렇게 룰을 바꿔가지고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해서 네네. 우리의 기존의 민주당의 이미지가 그래도 이제 젊고 역동적이고 원래 그랬죠 원래. 예 그런 이미지를 국힘이 뺏어가고 네. 국힘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뭔가 심하고 노예하고 고루한 그런 이미지를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개인기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네네. 대선 때 고루한 민주당 여기에 얹혀가지고 대선을 치렀으니까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라도 저는 이길 수 없는 구조였다고 보고요. 네. 그렇군요. 제가 주말 동안에 이재명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네. 당신이 진 이유가 뭔지 아느냐. 어. 고루한 민주당 후에 올라탔기 때문이다.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고루한 민주당 그것에 딱 꽂히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맞아요. 하여튼 고루한 민주당 이것을 이번에 깨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뭐 500명 중앙 예비 경선 컷오프 제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대의원제를 아예 폐지해버리자. 그다음에 당비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만 표를 주는 이런 제도도 없애야 된다. 좀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요. 네. 지금 7080 젊은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전대 너나 나나 막 출마할 겁니다. 그분들이 출마를 주저하는 이유가 네. 컷오프 당하거든요. 그렇죠. 컷오프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네. 또 컷오프 겨우 통과해봤자 지역위원장들은 다 개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파가 없거나 개파색이 옅은 7080 세대 의원님들은 네. 본선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죠. 맞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역시 안민석 시원하다. 역시 안민석 의원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너무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안민석 의원이 왜 이번에 비대위원장 안 나가셨나요? 좀 나가서 바꾸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개파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군요. 당 이름도 바꾸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논쟁들이 결국에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뭐 개파 갈등으로 인한 거다. 우리가 이제 딱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재명 책임론 그만해라라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가 그랬다는 이제 여론조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들지가 않고 제가 보니까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고 더 비아냥거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다선 의원이시지만 계보 없이 활동하셨는 걸 보면 계보 없이 활동하는 게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좀 걱정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노 변호사님께서 네. 부적절한 표현하셨는데요. 부적절해요? 계보 없이 오선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저는 하늘이 도와서 네네. 하늘이 도와서 네. 계보 없이 오선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적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제가 초선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기를 줄서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약속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초선 한 번만 하고 대학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뭐 개파 눈치 보지 않고 제 소신껏 하고 대학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네. 오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참 계보 없는 서러움이 참 이만저만 아닌데요. 아무튼 개파 정치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의정 활동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다음에 한번 책으로 한 권 쓰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그래서 만악의 근원, 특히 민주당의 만악의 근원이 네. 개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개파 문제 건드리는 거는 일종의 금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이제 5선이나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어렵고 나름의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그렇군요. 네, 저는 민주당의 개파는 암적 존재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우리 당내에서 개파로부터 자유로운 의원님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겠죠. 제가 대략 오늘 저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 개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보니까 1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10개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파가
불편한 진실인데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아주 개파의 핵심적인 그 멤버 개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한테도 네. 난 정말 난 개파 정치하는 개파 정치 싫어. 너는 당신은 왜 개파 정치 그렇게 해? 그러면은 내가 무슨 개파야? 우리 개파 정치 아니고 그냥 우리 뭐 서로들 좋아서 네. 누구 존경해서 같이 네. 이렇게 만나고 저녁 먹고 그러는데 근데 그들끼리 이제 뭐 나눠 먹기 하고 서로 밀어주기 하고 끌어주기 하고 그게 개파인 거죠. 그래요. 네, 개파는 불편한 짓인데 개파를 인정하는 개파 정치인은 거의 없다는 이제 이런 그 특징이 있고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갖고 이번에 우상호 위원장이 된 것도 개파색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우상호 의원은 개파가 있어요? 우상호 위원장님은 네. 그분은 개파는 없지만은 네. 또 그 386 세대 기존에 그 이제 나름대로 그게 당내 하나의 이제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은 네. 개파와 또 그에 준하는 뭐 개보 이런 기득권 카르텔 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주당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득권 카르텔 연합이라니요, 세상에. 네. 너무 실망스럽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개파 없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제가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서 네. 저는 이 개파 청산 없이는 민주당의 혁신과 희망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회의를 들고요. 네. 지금 현재 당내 뭐 내분 논란 뭐 치고받고 하는 게 다 본질은 이 개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짜증나죠. 짜증나죠. 네. 그런데다가 이원희 의원이 수박 정말 맛있네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여름엔 역시 수박이 최고라고 하십니다라면서 2장의 수박 사진을 SNS에 올려가지고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저는 이원희 의원 좋아하지만 의원님께서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우상호 위원장이 뭐 수박이라는 단어 못 쓰게 하겠다 말은 했지만 아니 위원장이 그런 말 한 게 뭐 이 수박이라는 사진 올리기 전인 것 같은데 뭐 올리기 전에도 후중간에 이원희 의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이 저한테 은근히 그 유도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싸움이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당원 민주주의를 이제 앞으로 실현하겠다. 당원 민주주의. 예, 이거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총선까지 국민의힘과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가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혁신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3가지 바꿔야 된다는 그것도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관련된 그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대선 지선에서 져서 우리가 사실 그친 표현을 하면 쫄딱 망한 집안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 그런데 과연 이 위기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바꾸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 혁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기득권을 가진 의원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관점에서 민주당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힘 있는 지도부 중심이나 이런 분들 말고 정말 당원 중심으로 뭔가 모든 게 다 바뀌어야지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의당의 모습이나 국민의힘의 성공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당원 중심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냐 이걸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불협화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철험회를 해산하라. 그러니까 뭐 개파 정치를 천수를 들으신 분이 그런 말을 해도 되냐 이러면서 서로 간에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적대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혹은 초선들을 중심으로 뭉쳐져서 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철험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은 그러면 또 개파 정신 없애야 되니까 또 그런 맥락에서는 맞는 말이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이제 10개 정도의 개파나 계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처음에는 네. 그래도 가장 개혁 성향의 그런 이제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있어야 된다. 네. 철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철험회를 해체하라는 그런 이야기 대신에 네. 차라리 대의원 특권을 폐지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네. 예, 저는 그게 더 당원 중심의 관점이라고 보고요. 네. 철험회 해체하자. 이건 저는 개파적 중심의 저는 사고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컷오프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응? 대의원 특권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주지 말자. 네네네. 그다음에 신규 당원들에게 이거 국힘처럼 그 투표권 주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그 혁신에 가까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개파 전쟁이 아니라 혁신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과욕은 부리지 말되 천박주를 잘 깨서 비대위가 하는 역할이 이번 전대를 통해서 혁신 지도부가 구성되도록 하는 게 이게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지 맞습니다. 혁신 지도부가 구성돼야지 유능하고 선명한 야당으로 우리가 한골 탈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개파색이 옅은 7080 의원님들이 지도부에 대거 입성하도록 룰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 문제는 유불리 이런 거 쪼잔하게 따지지 말고 네. 당원의 관점에서 혁신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봐야 되고요. 네. 아무튼 이 국민의 힘이 혁신한 정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우리 민주당의 미래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비대위가 룰 변경이 이거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군요. 예, 초반에 이거 확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그 우상호 위원장님이 토론을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자꾸 이제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그러시던데 아니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비대위 결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상호 위원장은 솔직히 말해서 못한다는 취지 아니에요? 70% 이상이 뭐 합의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70% 이상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긴 하실 텐데 네.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거예요. 가령 절충점. 대의원 특권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대의원 비율이 45%거든요. 네. 이 45%를 한 20%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개파 간 절충, 세력 간 절충 그런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무튼 국힘만큼만 하자. 국힘만큼. 정말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국힘만큼 못하면 우리 쫄딱 망한다. 세상에. 안 의원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국힘만큼만 정말 하자. 부끄럽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약간 이슈를 달리해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이 이렇고 있는 거는 뭐 다 알지만 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느냐. 박순애 장관하고 김승희 장관을 봐라. 지난번에 낙마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니네가 지금 이러고 싸울 때냐. 내부적으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관 후보라도 제대로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특히 법사위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 일을 해라, 일을.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특히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네.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네. 이분은 스스로 그 거취를 정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 이분이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 논문 표절 의혹하고 음주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요. 음주운전 하면은 교장 선생이 못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네. 이렇게 심각한 음주운전을 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계 수장이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법 문제를 떠나서 네. 어떤 자질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대두됐기 때문에 네. 그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잖아요. 네. 그냥 다시 서울대학교 그 교수 하시면 될 텐데 뭐하러 이 교육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이런 분이
뭐하러 교육부 장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뭐 인사청문회 하면은 저희들 교육위원들하고 저희들은 이거 낙마시킬 자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좀 의지가 그렇군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장들은 음주운전 하면은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 교사들은 교장 못되게 해놓고서 그렇죠.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거죠. 그렇죠. 했다? 이게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알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다누림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지금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다는데 이 기준 어떤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분은 뭐 이게 뭐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뭐 그 네.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래서 지금 이제 제기된 이제 의혹이 좀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포천에 있는 아주 신생업체 지난 12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네. 아주 이런 작은 소규모 회사가 이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이걸 맡았을까? 뭔가 냄새가 나죠. 네. 어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건 선정 경위를 좀 투명하게 밝히고 네. 그 해명을 한번 들어보고 네네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특히 아마 이 대표나 업체 관계자가 네. 지금 뭐 청와대 누구하고 좀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요.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뭐 청와대를 둘러본 다음에 와 사전에 미리 와봤으면은 사모님이 영부인이 들어가자 그랬을 것 같다. 아유 안 보여주기 다행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한 것도 알려져 있고요. 또 검찰 편중 인사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 그래서 그랬는지 뭐 잘한다는 평가가 50% 안팎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윤석열 정부 한 달 됐는데. 근데 뭐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은 좀 신중치 못한 조심해야죠,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네. 뭐 하여튼 한 달 됐는데 네. 뭐 한 2년은 지난 느낌인데요. 뭐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잘 그래야지 돼야죠. 국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협력할 건 협력을 하는데 가령 어제 김건희 여사가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청와대 그냥 그대로 있자고 했을 텐데 그런 말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본인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자고 하셨을까? 일종의 이거 자백인가? 고백인가? 자백. 네. 좀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공하시길 바라겠지만,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지난 이제 한 달 동안에 인수실부터 하면은 2달 넘은 한 석 달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참 문제가 많이 좀 도출되었는데도 좀 제 민주당이 좀 아주 선명하고 좀 제대로 된 그런 좀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러기는 그냥 우리들 집안 싸움으로 좀 에너지를 소진하는 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선명한 그런 민주당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 네. 국민들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너무 반갑게 잘 들었고요. 다음에 직접 모시고 또 한번 속 시원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안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